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자, 이번 주 많이 나가죠. 예, 시험이 바로 코앞이라 좀 정신을 이렇게 바짝 차리라는 의미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 운이 아니라 실력이다.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화면이 없습니다. 네, 화면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목소리만 들으셔야 돼요. 네, 밤에 잘 때 들으면 깜짝 놀라서 깹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할 수 있죠. 네, 이 운이 아니라 실력이다. 어떤 분들은 공무원 시험 운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운도 있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몇 퍼센트는 운이고 몇 퍼센트는 실력이고. 그런데 90% 이상은 실력이 맞습니다. 10% 정도에서 운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격 못하신 분들, 떨어지신 분들 얘기는 항상 변명이 좀 있습니다. 뭐가 어려워서 마킹이 안 돼서. 제가 아는 사람도 계속 떨어지니 마지막에 합격할 때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핑계가 많아요.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뭐 밀렸었다. 아니 그 공무원 시험 보는 그 엄중한 시간에 어떻게 OMR을 답안 마킹하는데 확인도 안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다. 또 시간이 없다. 시간 없는 건 뻔히 수도 없이 얘기했고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라 했죠 분명히. 자, 요번에는 좀 핑계거리가 좀 더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숨쉬기가 힘들어서 떨어졌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떨어진 사람들 얘기는 안 하는데 잘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떨어졌어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거지 뭐 왜 떨어진 건 없는 거예요. 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들. 아유 공부 안 했네. 자, 일단 공무원 시험이 떨어지게 되면요 무조건 결론은 그거예요. 공부 안 했네. 수능도 마찬가지죠. 근데 수능은 이러나 저러나 학교는 가니까 뭐 크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공무원 시험은 결과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에서 뭐 나는 뭐 90점을 맞았는데 떨어졌다. 그런 건 이유도 없는 얘기고요. 일반인들은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요. 헉, 그렇게 높은 데도 떨어졌어? 이렇게 2019년 국가직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높은 데 떨어졌어? 아, 운이 없나 보다. 아니요. 실력 있었으면 95점을 맞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떠나간 얘기다. 별 큰 이슈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그걸 강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실력이란 거는 꾸준하게 쌓여야 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고등학교 때 공부 생각하셔가지고 벼락치기 하면 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이까짓 거 금방 하지 뭐 라고 해서 할 건데 자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 시험은 100분 동안 100문제를 풀어야 돼요. 1분에 한 문제죠. 빨리 푸는 과목이 보통 있죠. 한국사, 그 다음에 선택 2개 정도는 좀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래봐야 많이 줄여야 5분씩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분이 남습니다. 근데 국어, 영어에는 뭐가 있어요? 국어는 일단 지분이 긴 것들이 있어요. 몇 개가. 차근차근 읽다 보면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5분을 더 플러스 해주는 거고, 영어는요.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해석이 잘 안 돼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있어요. 단어 같은 문제. 그냥 빨리빨리 뭐 10초도 안 걸려서 넘어가죠. 그런데 역시 또 거기도 지문이 있고, 지문을 해석해야 답을 고를 수가 있죠.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쫓기면 내가 아는 지식이라고 해도 그게 긴가민가 하는 경우 있죠. 아, 이거였나? 아, 저거였나? 이렇게 되는 거. 그럼 100% 틀려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그 실력이 애매하게 돼서 그래. 애매하게. 지금 커뮤니티에 좀 갔다 왔더니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달만 해도 90점 이상 나오더니 요즘 뭐 시험만 보면 40점, 50점밖에 안 나온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실력이 저하됐냐? 아니, 그만큼 약간 자만심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다 됐구나, 뭔가가.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일찍 이분들은 마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일찍 마무리해버리면 이런 역효과가 있어요. 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가 안 되는 거죠. 이미 다 해버려 놓으니까. 그래서 좀 목표를 정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시험 전날까지로 딱 정해야 됩니다. 예. 근데 불안은 하죠. 시험 전날까지로 정하면.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딱 시험 때 최고 피크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러 다니시는 분도 있거든요. 모의고사 두 가지죠.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보고 나서 망하면 내가 뭐하러 공부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고 잘하잖아요. 또 자만감이 들어와서 뭐요? 아, 요번엔 시험 합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막상 시험 보러 갔더니 모의고사와는 완전 딴판 문제들이 쭉 나오니까 망했다 하는 거죠. 모의고사 문제란 거는 그냥 뭐 뽑아내는 문제라서 그거를 뭐 대단히 뭐 적중률이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어쩌다 얻어 걸린다 그러죠. 얻어 걸려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어도 공무원 시험을 모의고사에서 거의 뭐 비슷하게 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천재죠. 천재가 아니지 뭐라 그래야 돼. 내통하는 거죠. 내통하는 거. 안 돼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라는 거는 그냥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판단하는 거지 그게 꼭 합격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점수 잘 나왔다고 좋아가지고는
네, 공부를 안 하고 게을리하고 뭐 이제 뭐 더 이상 볼 게 없네요. 이런 이상한 망언이죠, 망언. 네. 망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당연히 가면 합격 아니에요. 그런 분들 나중에 조용합니다. 예. 왜? 떨어져서 창피하니까 떨어져서 조용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이러라 저러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준비물이 뭐예요? 뭐가 뭐예요? 아니 아직도 물어보고 있으면 어떡해.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장소 공고 보시고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똑같은 게 뭔지 알아요? 처음에 시험지 나눠줍니다. 시험지 나눠주면 시험지 앞에 써 있어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뭐 가산점을 입력하라든지. 가산점은 전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입력하고 가는 데가 많고 그 이후에 입력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날 되면 시험 날에 그걸 모르고 있다가 또 허걱하시는 분 있어요. 다행히 시험 날부터 입력하는 데는 상관이 없죠. 다행이죠. 근데 미리 입력한 데는 자기가 입력 안 했으면 그냥 가산점은 없어진 거예요.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왜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공고는 했는데 시험 장소 공고에도 해놨어요. 근데 왜 문자나 핸드폰을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준다니까요. 원래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문자 안 쏩니다. 절대로. 정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해줘요. 정말 긴급한 사항. 시험 장소가 바뀌었다거나 이러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합격자 발표할 때도 안 해줘요. 잘. 국가직은 보통 오는데 지방직은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실력이란 게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시험 보는 전날까지 쌓아야만 되는 게 실력인 거지. 단순히 나는 책 한 권 끝냈어. 자, 가장 큰 착각이 1회독, 2회독 할 때 그 회독이에요. 1회독 끝났을 때 기분이 뿌듯하거든요. 근데 앞에 중간쯤을 한번 열어보세요. 앞에는 또 기억나요. 중간쯤 딱 보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로 바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기출문제를 한 단원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고 한 단원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고 너무 쉬워요. 왜? 방금 공부한 거 방금 답을 하니까. 근데 이게 제가 종합적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모르게 돼요. 그게 이제 착각이죠. 내신 공부할 땐 그렇게 하죠. 단원 몇 개 안 되니까. 책에 요만큼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달달달 외워서 그 파트까지의 시험 문제만 풀어보면 시험장에 가서도 충분히 다 해결이 되죠. 근데 공무원 시험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단원을 뭐 따져보면 단원 뭐 20단원이 있다 그러면 20단원을 다 해서 그 중에 20문제. 그러면 한 단원당 한 문제가 나오냐? 그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골고루 내려고 하지만 어떨 땐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세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데 그쪽으로 몰아서 나옵니다. 막. 망했다지 완전히. 그럴 때 정말 망합니다. 같은 파트에서 많이 나와버리면. 근데 그 파트 내가 하기 싫어서 휙 넘겼던 데인데. 이렇게 된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꼼꼼히 하신 분들은 전체 파트에서 다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기본서들 그 서적들의 그 퀄리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꼼꼼하게 다 써놓은 책이 제일 좋은 책이에요. 예, 백과사전처럼. 시험에 어떻게 나왔던 거 전부 다 있고 나올 만한 것도 있고 예, 안 나오는데도 이 내용이 있고 하면 그게 최고예요. 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그 파트에서. 이거는 안 나오니까 빼버려. 이런 책들이 안 좋은 책들이에요, 사실. 근데 뭐 한 10년 동안 안 나왔다. 그러면 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주로 1타 강사들이 쓴 책들이 좋습니다. 왜? 그래서 1타 강사가 된 거예요. 책이 좋아서. 공무원 시험은 강의만 가지고는 도저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앞에서 아무리 노래를 부른다고 내가 그 노래를 다 외울 수 있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외워야 되잖아요. 가사 꺼내놓고 외워야지 되지. 아니면 흥얼흥얼 거리는 거죠. 우리 뭐 TV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가사 맞추는 거.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몰라요? 내가 최고로 잘하는 가수야 이랬는데 못 맞추잖아요. 왜? 흥얼흥얼은 아는데 정확한 가사는 모르죠. 하려면 정확한 가사를 뽑아가지고 같이 들으면서 외우죠. 그게 바로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인강에서 1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바로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들으면서 같이 외워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독이란 걸 하는 거예요. 그나마 생각이 날 때.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 거 보면 그러잖아요. 막 필기하지 마 이런 사람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런 선생님들 나중에 인기가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인강에서는 필기해야 돼요. 인강에서는 왜 기억이 안 나니까. 실강에서는 안 듣고 필기만 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건데 실강 걸 그대로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인강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죠. 내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잘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스톱을 해놓고 필기를 하도 필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2회독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필기도 안 했으면 또 들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그러면 첫 번째 듣는 건 두 번째 듣는 게 뭐 다를 줄 알아요? 똑같습니다. 새로운 거 딱 리셋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길게 한다고, 그럼 길면 뭐 2년, 3년 하면 합격했지. 근데 더 오히려 마이너스다.
예, 단기 기억에서 자꾸 빠져나갑니다.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너무 하기 싫어서 짜증이 나서 도저히 못해요. 1년만 공부해도 죽을 것 같은데 2년 하면 완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그래요. 정말 공시 지옥이라 그러죠. 공부를 안 하면서도 지옥이라 그래요. 왜? 나는 해서 합격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니까. 누가 물어보면 여태까지 공무원 준비한다 그랬는데 발 빼기도 창피하죠. 근데 합격할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해요. 거기다. 공부도 하기 싫어요. 딴 길만 자꾸 찾아보는데 딴 길도 없어요. 보니까 구인구직 찾아보면 없어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구인구직이 없죠. 네, 지금 졸업한 학생들도 전부 다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고 있어요. 왜?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은. 네, 가장 많이 채용하고 하는 게 뭐 공기업도 이제 열어준다고 하는데 많이 좀 뽑겠다고 하는데 올해가 아마 최고 피크가 될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인원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6개월 이내 퇴직자 숫자를 가지고 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퇴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2020년, 2019년, 20년, 21년까지도 많아요. 근데 그 인원수의 필요 인원까지 플러스 알파해서 분산을 좀 시켰거든요. 어디로? 경찰로, 소방으로 좀 분산했어요. 그런데 경찰도 2023년에 의경이 완전 폐지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뽑는 거예요. 소방은 원래 인원이 너무 적었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뽑고, 그래서 분산이 좀 됐는데 이제 내년 같으면 분산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경찰이 내년이 마지막이거든요. 또 시험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또 애매해요. 왜? 2021년도를 지원하려던 사람들이 아니다. 22년도 지원하자 해갖고 21년도 시험을 안 볼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공부했던 학생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들은 난 공무원 시험 그럼 볼까? 이번에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내년이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 경쟁률이 어려워진다고요. 많이 뽑는 거 이런 거는 둘째치고 경쟁률 자체에서 굉장히 밀리게 되고 공부했던 학생들이 와버리면 내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만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에다 맡긴단 말이에요. 운에 맡기니까 뭐가 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가서 잘 찍으면 돼. 옛날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잘 찍어서 합격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너무 박빙의 승부인데 하나 더 맞췄다고 합격하고 하나 못 맞히면 떨어지는 시대에 무슨 10개를 찍어서 과락만 넘겼다고 좋아하고 웃고 계신 분도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과락만 넘기면 되지.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애초부터 짧은 기간에 공부했으면 사실은 시험을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시험 봐버리면 온갖 생각 다 들어서 안 돼요. 특히 4개월, 5개월 되신 분들, 저는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원래 안 나와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러면 누가 왜 뭐타로 1년이나 공부를 해요. 2년이나 공부하고. 그 정도 양이 아니에요. 1년은 충분히 공부해야지만 될 수 있는 양입니다. 4회도 5회도 기본이에요. 기본서 한 번 읽고 가서 합격하겠다? 그건 약간은 진짜 로또 같은 거죠. 로또를 원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조용히 사라져요. 게시판에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없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조용히 다시 돌아옵니다. 옛날 글을 다시 보면 돼요. 그런 분들 거는. 그럼 옛날에 온갖 거를 다 해놓고 누군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남의 카페 가서 분탕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 카페로 데려간다든지 이 카페에서 좀 카페가 유명해지니까 없애버리고 싶어서 막 이상한 소리 해대요. 이상한 소문. 제일 중요한 게 이상한 소문. 잘못된 정보를 막 마치 자기가 들었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가 누군데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친구가 아는 사람이 인사혁신처 사람인데 절대 X입니다. 예, 아는 사람이라도 공무상 기밀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려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징계 100%. 미리 알려줬다 그러면 징계입니다. 그런 거를 자신이 공무원이라면 감수하고 알려주지 않아요. 친한 친구라도 안 알려준다. 그럼 너만 알아라 이런 거 안 통해요. 예, 자기 인생이 날아간다니까요. 그냥 공무원 이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징계 한번 받으면 끝입니다. 이제 예, 앞으로 승진은 다 물 건너갔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공직사회가 인원이 많아졌어요. 치열하다는 거예요. 경쟁이.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안에서도 힘들다는 거예요. 안에서도 힘들고 조그만 징계 하나만 먹어도 정말 별의별 이제 뭐라 그러죠?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불이익이.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대구시 공무원들 그 긴급 자금 받은 것도 뭔가 지금 아마 징계 절차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 되는 걸 뻔히 본인이 알면서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난받아 마땅하니까 당연히 사회적 이슈도 되고 이러면 이제 온갖 걸로 징계를 내린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냥
유일한 방법은 공부 잘해서 합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 공부란 게 고등학교 때 공부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다시 리셋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근데 새로 시작한 공부를 옛날처럼 공부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반에서 뭐 30등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30등이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있어요. 하루 1시간. 예. 책가방 운전사. 무늬만 공시생. 영원히 안 되죠, 영원히. 그래서 어디 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창피하잖아요. 떨어질 게 뻔하잖아요. 본인도 떨어질 게 뻔하잖아요. 저는 왜 외워도 안 되죠? 뭘 외우고 있어요, 지금 하루 1시간을. 이게 잘못된 거예요. 1등이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1등이 공부하듯이. 공부하듯이는 그 사람처럼 뭐 가해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만큼을 공부해라. 예. 1등이 공부하는 시간만큼.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그 얘기했어요. 일하러 가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요. 8시간, 9시간, 뭐 길게는 10시간도 일하죠. 그만큼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만큼만. 회사 간다 치고 공부하란 말이에요. 근데 회사는 이제 딱 6시 되면 퇴근하지만 퇴근 못하죠. 그래서 10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10시간 정도 본인이 공부를. 나중에 되면 지금쯤 되면 공부 하루에 1~2시간도 못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들떠서 뭘 하지 못해요. 들뜬다는 건 합격해서가 아니라 내일 모레 시험인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하시는 분은 그날 아침에 9시 20분에 책을 걷어갑니다. 그때까지도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합격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날 시험 보러 가신 분들은 잘 보세요. 번호가 몇 번부터 몇 번인지 뻔히 보여요. 그리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누구누구가 그날 아침에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 꿈쩍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합격자 명단에 있나 없나 보시면 돼요.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있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저처럼 왔다 갔다 음료수 먹고 왔다 갔다 20분 되니까 발 달달달 떨다가 책도 안 갖고 왔어요. 네, 저도 책도 안 갖고 갔는데 제가 안 갖고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시험 보고 제일 빨리 나가요. 네, 차를 빼야 되니까 빨리 빼갖고 갑니다.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채점해요. 네, 역시 뭐 아웃이죠. 뭐. 네, 이러면 불합격이다. 네. 그래서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공무원 시험은 운이 아닙니다.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은 꾸준하게 매일매일 차근차근 해서 쌓아 올리는 거지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 천자문을 다 썼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천재들 따라가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파트를 먼저 하세요. 그걸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쉬운 파트는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적 배분도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근데 꼭 내가 싫어하는 걸 마지막에 하겠다고 하니까 뭐가 돼요?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는 공부를 못 해버린다고요. 그거는. 왜? 내가 이거 공부한 거라도 마무리하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걸 먼저 공부하는 게 좋다. 한자 같은 거 먼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한자, 문법, 국어도 문법. 우리가 일타 강사를 보면 국어 문법을 먼저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국어 문법을 안 하고 문학을 먼저 해봤어요. 그랬더니 쉽죠. 재밌고 내용 재밌잖아요. 네, 역시 망한다. 네, 정답이에요. 문법 하기 싫은 걸 먼저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걸 몇 번이나 더 돌려보죠. 돌려보죠. 문법을 뒤쪽에 배치했더니 문법을 나중에 보질 못했어요. 근데 2문제가 났는데 다 틀려버렸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까짓 거 2문제 날려도 되지 않아요? 네, 2문제 때문에 당락이 좌우된다는 게.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그럼?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착각하시는 분들, 영어는 못하니까 60점만 넘기고 나머지는 90, 90 이렇게 받으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합격은 되죠. 근데 뭐예요? 나머지 과목 90점 맞을 수 있냐고요. 못 맞는다니까요. 100%. 한 80점 정도 맞는 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80점 맞는 거를 설계를 해야지 그렇게 설계하면 100% 망합니다. 과락만 넘겨서 합격하겠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네, 특정 직렬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락 때문에 다 떨어져요. 결국은.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특히 이제 장애직렬이나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점을 목표로 공부했을 때 60점, 70점이 나오는 거지 내가 뭐 60점을 목표로 하면 40점도 안 나와서 과락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장애직렬 보시면 합격자 전원 과락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전원이 과락이 나도 다시 뽑아주지 않아요. 절대. 과락은 무조건 탈락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6월 13일 시험이 있고요. 7월 11일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을 바라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신 분들 있으시면 며칠이라도 좀 최대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7월 달이라도 준비해야죠. 이제 6월 달은 끝났다고 치면 시험만 보면 땡이 아니라니까요. 합격을 해야지 땡이죠. 그렇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